SPG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어제 그 멸망 같은 시장을 이겨내고 이렇게 잘 올라가 줬었던 우리 SPG가 오늘 갭상승한 다음에 눌리고 있으니까 우리 상당히 서운합니다. 그죠? 아주 서운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너무 오대리도 서운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날 던지시면 안 돼요. 던지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저점 잡으셔가지고 다시 매수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 그런 것이냐? SPG가 이제 조만간 터져서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대한 잘 버텨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흐름 만들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내일이 중요해지는데 이게 이번 주 내내 내일의 흐름이 조금 바뀌어져가지고 매일같이 영상 찍고 있습니다. 내일이 도대체 뭐길래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 오대리가 이번 주가 마지막 고비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변동성을 키우고 굉장히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하방으로 굉장히 열려 있기는 한데 매수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시장이 아주 처참했죠. 정말 처참해서 우리 SPG도 못 올라가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잘했었던 시간이었는데 결국은 오후 들어서 쫙 올라가 줬어요. 굉장히 좋은 움직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굉장히 설레셨을 건데 오늘 추가로 올라가 줬다가 눌렸죠. 그래서 그 올라간 자리가 9만 원 언저리까지 결국은 9만 원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매도세가 너무 강하게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대리가 정말 서운한 부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들 너무 쪼셨어. 너무 쫄았어요, 지금. 우리 너무 쫄아 있는 상태다. 이게 그런 거예요. 어제 자기 혼자만 올라갔다 보니까 진짜 SPG 혼자 올라갔죠. 그런 상태다 보니까 다들 쫄아 있어. 조금만 밀리면은 내려갈 것만 같아. 당장 도망가야만 할 것 같아가지고 다들 이렇게 도망가시면서 오늘 하락을 했는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공매도를 보면은 오대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도대체 107 이거 뭐야 하면서. 오늘 공매도 별로 하지도 않았어요. 진짜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진짜로 살짝 콕 눌렀는데 고점에서 살짝 콕 눌렀는데 이게 주가가 저 아래까지 밀렸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이 고점에서 그 107주 콕 누른 거 한 방으로 여기까지 확 내려갔다가 이제 그다음부터 개미 맘대로 이제 개미가 그리는 대로 이 주가 차트를 만들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 너무 쫄아 있다. 여러분 쫄지 마셔라. 기어코 여기까지 눌리긴 했지만 결국은 저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 지점마저도 어제보다는 높여 나가고 있죠. 그죠? 어제보다도 확실히 높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쫄지 마셔라. 여러분 지금 차트 보세요. 물론 상단에 120일과 60일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도 있지만 20일 이제 하락 멈추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까 말까를 하고 있는 타이밍이고, 그 상단에 지금 5일이 올라가 있고 10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일이 이번에 하락을 할 거지만 내일 만약 매수가 잡혀준다라고 하면 추가로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 거래량이 따라주기만 하면은 또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확 치고 올라갈 수 있고 9만 원 넘어보고 9만 원 넘어서 이번에는 10만 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9만 5천 원 단? 여기까지는 좀 노려보실 수가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 제발 쫄지 마세요. 이게 100만 주 눌렀다라고 하면은 오대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눌릴 수 있지라고 할 텐데 아이고 여러분 107주로 누르는데 이렇게까지 내려가 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번에 잘 붙어줬어요. 그죠? 이렇게 상한가 갔을 때 잘 붙어줬고 거기에 더해서 어제도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잘 버텨냈기 때문에 기어코 추세를 지금 단기 추세를 위로 올리는 데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조정 같은 모습을 만들 수 있겠다를 기대를 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로봇 섹터가 밀렸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 컸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이 매도를 했죠. 왜 이러냐면은 오늘 금리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동결입니다. 동결이긴 했는데 문제는 금리는 유지인데 미국의 장기 채권의 금리가 상승을 했어요. 채권 금리가 상승을 했다. 단기 말고 장기가. 이게 조금 이슈가 됐습니다. 뭐냐면은 왜 이게 상승을 했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워시 의장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기묘하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이게 파월 의장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줬어요. 이번에 7월에 동결을 하는데 도대체 왜 동결을 하냐면은 우리가 바라는 인플레 정도는 몇 %인데 이번에 몇 % 상승했고 이것을 몇 %까지 누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었는데 워시 의장은 안 그럴 것이다 라고 이미 6월부터 본인이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번에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의몽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의몽스럽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뭔가 지금 아직 인하를 논할 때는 아니고 인상을 하지는 않겠지만 동결을 일단은 할 것이긴 한데 하여튼 우리가 바라는 것은 2%다. 무엇이 2%를 바라는 건지 얘기를 안 했고
그냥 그런 거죠. 애널리스트들이나 경제 관련 기자들이 인플레인가? 인플레 2%를 목표로 하는 건가? 그렇게 추정을 해서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2% 바라는 게 뭐라고를 특정을 안 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싶으니까 어떻게 되죠? 뭔가 이상한데 하여튼 매파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자체는 동결이 되었는데 움직이지 않았는데 채권 자체는 상승을 했어요. 즉 미래 기대치를 조금 낮춰 잡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기대로 올라가는 우리 로봇주들이 오늘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골고루 밀리고 있죠.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이 로봇주가 밀리고 있다, 로봇 섹터들이 밀리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체크를 하실 게 있어요. 조선주가 잘 나가고 있네? 가끔 왜 조선주 얘기하지 싶으실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 이번 주를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SPG를 제외하고 하락하고 있을 때는 모두 다 같이 하락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상승을 할 때는 모두 다 같이 상승을 하고 버티고 있을 땐 모두 다 비슷하게 버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다? 많은 종목들,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자기 흐름 못 잡아가고 시장에 끌려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로써 기어코 오늘이 되어서야 섹터별로 흐름을 바꿔나가고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 끌려다니던 흐름이 점차적으로 완화를 할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 때문이라도 일단은 하락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 끌려다니던 그 시장 흐름 자체가 완화가 되고 이제 섹터별로 나뉘고 그리고 종목 이슈에도 각각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돈의 흐름이 달라질 것이다. 이제부터는 돈의 흐름이 들어올 가능성이 어제로서 조금 더 높아졌어요. 일단 내일인 31일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시장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단일 종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이 상품을 지금 손보고 있죠. 그래서 일단 예탁금 3천만 원 인상안을 지난주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31일부터 당장 반영이 될 예정인데 어제 오후로 이게 두 번이나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매도 사이드카가 문제가 아니죠.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되다 보니까 이 심각성이 경각심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한 가지를 더 더했어요. 제재 방안을. 이제부터 이 단일 종목 추정하는 레버리지를 투자를 할 때는 개인이 투자를 할 때는 비중을 20% 이상을 가져갈 수가 없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자, 그것을 바로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종목 매수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상품 매수하는 것 자체가 더 난이도가 올라간 거예요. 예탁금 3천만 원도 어렵죠.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을 해놔야 되고 추가로 매수할 때마다 이 3천만 원을 채워 넣어놔야지 매수가 가능한 거니까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거를 지금 오데리가 비중을 100%로 해서 레버리지에 투입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 그냥 유지해두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의 비중을 20%까지 누를 정도로, 낮출 정도로 다른 종목들을 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오데리가 지금 이 레버리지를 수량을 유지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탁금 3천만 원도 마련을 해놔야 되고 당장 매수 계획도 잡아야 되니까요. 예탁금 3천만 원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든 돈을 마련을 해서 어떻게 볼까요? 지금까지 한 1천만 원 정도 집어넣어놨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비중 20으로 줄여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4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더해서 다른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주식만 한정된 게 아니에요. 뭐 다른 ETF를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뭐 ELS를 매수를 한다거나 채권을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단일 종목 투자를 한다던가 하여튼 다른 거를 이렇게 4천만 원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이 1천만 원을 모조리 그냥 이 예탁금 1천만 원 이전에 있었던 예탁금 1천만 원을 모조리 레버리지를 투자를 했던 오데리는 당장 마련해야 되는 돈이 얼마죠? 7천만 원은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죠. 매수하는 그 통로 자체를 아주 좁혀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것 때문이라도 다른 종목 매수를 할 가능성이 커졌죠. 다른 종목으로 돈이 이동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다른 종목을 들어올 때는 그래도 추세가 정리를 하려고 할 만한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보려고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SPG로 돈이 더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 이 자리까지 와서 매도를 하시면서 물량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쫄지 말자. 쫄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이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억눌렸었던 이 한해 설인 투심이 폭발하면서 우리나라 또 무슨 민족입니까? 한해 민족이죠. 다른 감정보다 이 한이라는 거에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 한해 서려 있는 상태에서 이 투심이 폭발을 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갑자기 또 변동성 튀어나가면서 쭉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 거래량 자체가 이만큼까지 터지진 않아요. 진짜 최대치로 터질 필요는 없지만 이전에 비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여러분 이 돈의 이 구간이 돈의 흔적이 윗구간에 좀 비어 있죠.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11만 원짜리는 좀 가볍게 올라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장 떠난다 하더라도 11만 원짜리는 좀 노려보시고 떠나시자. 즉 애매한 자리에 매도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시장이 제일 위험하죠.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까지 긴 기간 동안 억눌렸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만 원짜리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어느 때 우리가 11만 원을 봤냐면요. 무려 6월 초입니다. 그때 보고 못 봤던 자리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거의 2달 동안 억눌려 있었던 그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하고 싶어서 난리가 납니다. 아,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최대한 윗자리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모델이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 약간 쫄았다. 나 쫄아서 도망가 버린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앞으로 쫄지 않고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건데요. 모델이 도움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데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고 싶어지실 때마다 매도하지 말라. 여기서 매도하셔야 된다. 라고 어디서 매도하시면 될지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를 정리를 해서 문자 드릴 겁니다. 이 타점 문자 받아보시고 매도하시죠. 앞에서 오늘 당장 마주하고 있는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적인 대응 가격은 오데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밀리니까 초조하시겠지만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하락 차트 속에서 진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내려면은 캔들의 모양이 아니라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돈의 흔적, 이 돈의 이 상승이 어디서부터 과거에 시작이 되었는지, 눌렸을 때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는지 그 돈의 흔적과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오데리가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점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예요. 바로 이 거래량과 노이즈를 싹 걷어내고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수급의 데이터의 무결성을 파악을 하기 때문이에요. 세력들은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면은 단순히 지금처럼 차트만 뭉개는 게 아닙니다. 뭐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부풀리고 종목을 흔들고 반대로 고점에서는 온통 불장이다. 당장사라며 가머니설로 이제 개미들을 돈을 끌어들여서 이 고점에다가 묶어놔요.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제 물들이면서 종목과 차트, 시장 분위기 전체를 흔들면서 그들은 저점에서 잡아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판짝이다. 하지만 오데리가 고집을 하는 이 차트의 흐름, 거기에 더해서 거래량, 그리고 돈의 흔적, 이것들을 대입을 해보면요. 차트와 시장은 인위적으로 흘릴 수 있어도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터지고 있는 거래량, 실시간 거래량의 주체는 속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의도적인 하락과 조정과 시장의 노이즈만 지나면은 이 종목은 이제부터 위로 무섭게 터져나갈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가 이제 끝이 난 게 아니라 다음 폭발을 위해서 에너지를 미친 듯이 모으고 있는 과정 중인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24년 4월에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1,300원대부터 올라가가지고 진짜 지지부진했죠. 1년 동안 거의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그냥 고점 3,000원 한 번 찍고 다시 조정받아가지고 2,000원대로 그냥 7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 700원 올랐어요. 1년 동안. 근데 그 다음에 거래량 또 들어와 주니까 터져 올라가고 또 개미들은 고점에 묶이고 그들은 주가를 흔들 대로 흔들어가지고 최대한 바닥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쪽에서부터 다시 매집 잡아가 나가고 하지만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쌓는 데 성공을 하자 결국은 터져 나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갔느냐 바로 직전 구간이 3,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고점을 3만 원까지 찍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기간들에서 조금 상승을 하는 그 지점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이후에 또 상승할 때 들어오는 거래량,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 따지고 보면은 기간에 따라서 절대적인 양을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즉 이렇게 바닥에 눌려 있었던 그 2,000원 얘기 드렸었죠. 이케아 700원 올라갔었던 그 시기에도 거래량이 비슷하다.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긴 기간 동안 여기에 쌓아놨었던 거죠.
윗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긴 구간 동안 또 3,500 원대에 이만큼 많은 거래량이 돈을 쌓아 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 놨던 돈이 터져 나가니까 거래량이 이전과 달리 이전처럼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절대적인 양은 비슷한데도 결국은 여기 바닥에서 쌓아 놨던 에너지가 전부 다 폭발을 해서 올라가니까 3만 원, 거의 10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조정을 받고 내려가고 있는 그 자리 어디서 조정을 받고 있느냐. 급등을 하면서도 멈췄던 그 구간, 즉 돈의 흔적이 많이 머물러 있는 곳. 이곳에 또 개미들이 많이 물렸었겠죠. 그곳에서 멈춰 간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종목도 이 저점에서부터 에너지를 쌓고 그 에너지를 모아둔 다음에 정리를 하고 상승이 시작되면은 또 이전 저점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장중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30분까지 이 장중에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실시간으로 분봉 거래량 어떻게 들어오고 있지? 수급 지금 주체는 도대체 누구지? 지금 기관이 받는 건가? 외국인이 받는 거야? 개미가 받는 거야? 뭐야? 이것을 분석을 하고 평단가 여기네. 공매도 여기서 때렸네. 그럼 여기서부터 못 올라가겠네. 이것을 실시간으로 혹가차기 번쩍거리고 있는데 계산하고 계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 원칙으로 팩트만 검증한 오대리의 데이터 하락장에 대해서 긴급 리포트를 오대리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터진 거래량, 이 거래량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이 차트가 멈춰나갈 진짜 바닥, 그리고 반등 시 장기적인 목표가 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이 리포트의 한 권에 꽉 눌러 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슷합니다. 결국은 섹터 흐름 쫓아가고 시장 흐름 쫓아가고 차트 흐름 쫓아가고 결국은 패턴은 비슷해지게 되어 있어요. 단기 급등을 하던 고점을 찍던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너무나 많죠. 이 종목이 에너지를 다시 채울 때까지 우리가 지루하게 숨막히게 기다리실 필요가 없도록 오대리가 데이터팩 시스템에 포착한 지금 당장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에서 먼저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몇 가지를 리포트에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죠? 최종 목표 매도가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나가도 되는 건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이제 중장기 흐름을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절대로 기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방 조정 구간을 기회로 삼아서 차분하게 평단가를 낮추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흐름을 조금 더 잡아보면서 지금부터 시장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그 결정적인 이유를 한 가지만 더 잡아보도록 할 건데 일단 아까 얘기 드렸었던 조선주 오늘 왜 하필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다른 애들 다 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전주도 좀 눌리고 있고 얘네는 자기 갈 길을 가고 있고 그죠? 로봇주는 눌렸고 아까 이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그냥저냥 그렇고 뭐 하이닉스 실적 때문에 영향받을 수도 있겠죠 하고 전선주 아주 화려하게 눌리고 있습니다. 전선주들도 눌리고 있고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곤 있지만 조금씩은 그래도 눌리고 있는 흐름인데 왜 하필 조선주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왜 잘 나가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주 오늘 잘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조선 섹터는 원래 좀 오래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신규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이 스타트업이 가능한 섹터가 아니죠. 조선주라는 게. 다들 역사와 정통이 깊은 종목이다 보니까 실적 발표를 조금 빨리 합니다. 이게 만들어진 체계가 이미 확실하게 있어서 2분기가 끝나는 게 6월 30일이면 끝이 나죠. 이 다음 D 플러스 한 20일경 이때부터는 실적 발표를 해요. 한 늦어지면 한 25일 이 정도부터 한 35일 구간에서 실적 발표를 해요. 그리고 유독 하나가 굉장히 늦게 합니다. 이 종목이에요. HJ중공업이 유독 늦게 하긴 하는데 다른 종목들은 이미 오늘까지로 해서 실적 발표를 끝냈습니다. 이 삼성중공업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해서 모두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다들 어떻게 됐다?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은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봐도 돼요. 잘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상회고 정말 잘 나와줬고 현대중공업 미묘하긴 하지만 그래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전부 다 지난 분기에 비해서 상승했어요. 잘 나왔습니다.
대한조선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들 그냥저냥 다 잘 나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잘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 로봇주 차례죠. 로봇주는 보통 실적 발표를 좀 천천히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돈의 흐름이 잡힐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 31일을 기점으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레버리지에 추가로 투자를 하기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다른 종목으로라도 투자금을 회복을 시켜야 되죠. 그렇게 되려면은 급등을 할 만한 종목들 올라갈 텐데 일단은 로봇은 1순위가 되진 못하더라도 한 3순위는 가능합니다. 3순위로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돈이 조금씩 천천히 들어오면서 추세 정리를 한다. 특히 SPG는 이미 정리를 20일 추세를 단기 추세가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실적 발표를 할 때쯤에는 그래도 돈이 몰려오면서 한 번은 치고 올라가 볼 수 있다. 그래서 높은 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정말 많이 끌려 올라가면은 12만 원짜리까지는 기대해 보셔도 되고 어닝 서프라이즈 터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윗자리까지 기대해 보셔도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포기하지 마시자.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멀지 않았으니까 포기를 할 땐 하시더라도 여러분 실적 발표는 보고 하세요. 실적 발표까지 흐름은 보고 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이 오늘 혼조세였죠. 말 그대로 혼조세인데 이 혼조세가 된 결정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밀리긴 했지만 섹터별로 약간 분위기가 갈렸죠. 자, 왜 그랬냐면은 결국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얘기를 마무리로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하이닉스 개파락해서 또 밀렸습니다. 또 내려갔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죠? 오늘 상승할 때 갭 상승하고 시작했습니다. 갭 상승하고 밀렸어요. 둘 다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분명히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죠. 원래 갭 하락할 때는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로 하여금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 종목이 서로 갈 길 가는 흐름을 잡아내는 거. 특히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7월 7일에 했기 때문에 더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투심 자체가 이제는 버티고 있다. 이제는 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매수를 이제 잡을 수가 있어요. 내일 추가로 매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 라는 움직임이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명확하게 이제 이 포지션 자체를 조금씩 바꿔나갈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두 종목이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파셜이 너무 크다. 대충 이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하이닉스 한 30%라고 보고 삼성전자 35%라고 볼게요. 자, 여러분 6월에 지수가 상승을 했던 거 그리고 일단 하이닉스 30%, 삼성전자 35%,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35%라고 하면은 이 3파가 있습니다. 3파가 있을 때 6월에 지수가 상승을 했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종목은 전부 다 밀려나고 있다 하더라도 이 30% 하이닉스랑 35%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상승분으로 다른 종목 하락분을 다 커버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7월 들어서 왜 다 같이 하락을 했느냐? 심지어 왜 낙폭은 더 키워나갔느냐? 그 이유는 하이닉스도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35% 삼성전자도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들 여전히 지수에 모가지 잡혀가지고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상승을 할 때는 30만 반영이 되었는데 하락을 할 때는 100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폭을 더 키워요. 그러면서 모두 다 같이 한 뭉치로 움직이면서 시장의 영향력이 커진 거죠. 시장 전체 흐름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상승하는 날은 다 같이 상승을 하면서 매수 사이드카 발동되고 하락하는 날은 다 같이 하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 발동됩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그래요. 만약 오늘처럼 로봇은 내려가고 조선은 올라가고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으면은 로봇 내려가는 만큼 조선주에서 커버를 치면서 어느 정도 상세가 됐겠죠. 그러면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안 됐을 건데 그냥 다 같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늘 사이드카, 오늘도 사이드카, 내일도 사이드카, 어제도 사이드카 계속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낙폭을 더 키워나간 거죠. 하락할 때는 100이 전부 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섹터별로 다시 뭔가 분산이 되는 흐름을 보여줬고 우리 결국 이 흐름만 기다렸던 겁니다. 이제부터는 뭐가 달라질 수 있어요. 돈의 흐름 자체가 달라지면서 시장 흐름이 이제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 고비 너무나 힘든 고비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고비도 지나갈 것이고 내일로서는 완전히 해소가 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흐름을 좀 기대를 하시면서 SPG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SPG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대리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마지막으로 아래에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 마음에 드셨다. 앞으로 SPG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이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